노설의 주체이자 이종섭과 함께 기록 회수 및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하고 지시받은 당사자이고, 피고인 조태용은 대통령의 경로와 질책, 지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피고인 이시원은 기록 회수를 지시받아 이를 전달하고 박정훈에 대한 항명사건 수사 상황을 확인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자로서 그 진실과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동안 VIP 경로는 물론 피고인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 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형사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 이시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검사 재직 시부터 신임하던 후배 검사 출신으로서 지난 기일 피고인 윤석열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비록 1개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는 하나 당시 민정수석이 없는 가운데 사실상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 감고 침묵한 채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내보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금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종섭이 일찍이 2023년 9월경에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이래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여 공무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진실을 외면한 채 입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2024년 5월경 박정훈 항명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정권이 바뀌어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겨우 한두 가지의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본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직을 걸고 수사외압 사실을 폭로한 박정훈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국가 권력과 홀로 진실 게임을 벌려야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수사외압을 주장하는 거짓말쟁이, 망상에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려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피고인들이나 관여 공무원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회합이나 모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이도 상급자의 의중을 헤아려 이행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 전원이 함구하는 것은 수직적 위기 질서에 따라 명령과 지시가 일사불란하게 이행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직권남용 범행이 실현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명령 복종의 구조를 외면한 채 지시와 이행의 각 단계와 관여 공무원들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해하고 해체하여 형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 법정에서 외교부 기조실장으로서 국가안보실장이던 피고인 조태용으로부터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조구래 실장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찻잔 속의 태풍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표현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만큼 관리된 사건이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이는 조직적이며 관리된 은폐, 즉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은폐를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구래 실장은 특검 수사 시에는 이종섭이 미일 중러 유엔으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도 다들 웃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 왜 굳이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지?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스스로도 호주대사 임명에 의문이 있었다는 자인 진술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한 그가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었는데, 이는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태도이자 특검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상급자였던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묵이 이어지는 모습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일부 피고인들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하여 호주와의 방산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이종섭이 적임자라고 할지라도 탄핵을 피하고자 장관직을 사임하고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범인 도피 또는 공범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한 윤석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속도와 절차를 거쳐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기어이 호주 대사로 발령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이 외교관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당초 방산협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출신인 누군가를 호주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피하고자 이종섭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임하자마자 이종섭을 어디든 대사로 임명하여 외국으로 내보낼 의도로 적당한 대사 자리를 물색하던 중에 현직 호주 대사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호주 대사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태영 등의 진술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한편 다른 피고인들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하여 대체로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동원된 위 각 부처와 대통령실은 국가 권력의 중추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각부와 기구의 장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윤석열이 설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범인 이종섭을 도피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호주 대사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이나 법률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조차도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 대한 탄핵 추진, 그에 따른 사임, 특검법 추진과 거부권 행사, 공수처 고발과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실시, 그리고 출국금지 사실 등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그간의 경과만으로도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범인 도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중추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정도의 추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인 도피의 의도가 없었고 공간과 관저가 공개되어 있는 대사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범인 도피가 될 수 있느냐라고도 주장합니다.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알고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장병 수사회 앞 몸통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2024년 3월 7일자 기사입니다. 인사권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 도피시킨 것을 보면 최상병 사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이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3월 5일자 기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종섭 장관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 장관의 사의를 제거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진실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고 야당은 수사위 앞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은 2023년 9월 12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 후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피고인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은 물론 법률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여 내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런종섭이라는 조롱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호주 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국가 권력의 중추에 있던 피고인들의 상식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 사이에 이토록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특별검사부 김숙정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범인 도피죄의 경우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중요한 양형 인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범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켰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무력화하여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호주로 도피시킬 경우 공수처가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음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피고인들은 호주 대사의 연락처와 소재가 공개되어 있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이종섭이 당연히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이므로 수사에 곤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컨대 호주 대사관 업무가 과중하여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운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곤란할 뿐 아니라 실제로 발부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설령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외교관을 상대로 외국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외교적 부담과 국가적 망신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을 만큼 범인을 꽁꽁 숨겨주어야만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소환하거나 그 신병의 확보를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이종섭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요청에 대해 피의자에 대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 증거 확보와 소환 조사를 위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식 공문을 통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종섭이 진술서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다라는 점까지 덧붙여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종섭이 출국하여 호주 대사로 부임한다면 그 소재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시점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신속히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법리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종섭이 호주 대사를 사임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없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수사를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를 통하여 초대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부터 이른바 친윤 검사로 지칭되는 인사들이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팀에 대하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소환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등 수사가 대통령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종섭에 대한 수사는 호주 대사라는 신분에 따른 장벽과 수사기관의 지휘부 자체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장벽, 즉 이중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통제의 장치, 즉 수사기관마저 권력에 의하여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위하여는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이 필요했다. 호주로 출국하더라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특임 공관장은 관계 법령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그대로 부임시키는 것이 관행이다. 대통령이 특임 공관장으로 부임시킨 인사이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했다. 출국금지 해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윤석열은 2023년 7월 31일에 있었던 질책이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의 질책 이후 실제로 진행된 조치는 피혐의자 범위의 축소와 이첩된 기록의 회수였고, 나아가 군사법경찰기구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을 뿐 재발 방지를 위한 지휘체계나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사고의 재발 방지가 아니라 이첩 보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로와 질책의 실제 목적은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군사법 경찰 조직을 통제하고 그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변명은 각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그 범행의 동기와 목적마저 사후에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피고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간 명시적인 회합이나 모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행의 경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직의 은밀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경로와 질책을 함께 겪었거나 그 내용을 전해 들은 관련자들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형사 책임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할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함구하는 것만으로도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묵의 카르텔은 이 사건의 부수적인 정황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와 법무부라는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을 형사사법 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동원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피고인들은 방산협력의 필요성, 대통령의 인사권, 절차 준수라는 표면적 명분을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산협력은 호주 대사로 내정한 뒤에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하였고, 현직 대사를 경질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대통령의 지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가 형해화되었고, 수사기관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